이재명 대표의 당선 여부가 주목받았던 당원 대회가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느냐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고위원 당선자를 호명하는 이름에는 정봉주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기호 6번 이연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으로 냉정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대의원까지 참으로 무섭게 한 가지만을 민주당에 요구한 결과입니다. 분란을 만들지 말고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우라는 요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떤 과제도 윤석열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 윤석열과 싸우기 위해서는 분란이 없는 것이 첫 번째다.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지도부를 국민과 당원들은 원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지도부라면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렵게 결정한다 해도 당론이 갈라지고 기레기들과 정권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고 민주당 안팎에서 사분오열되면서 자중질하는 불보듯 뻔했고 이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체득한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어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막말한 것이 들통나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 한마디 못하고 자신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모습에서 저런 모습이라면 똘똘 뭉쳐야 하는 민주당에 분란을 만들고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투표는 후보들 연설 뒤에 실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3위를 유지했던 정봉주 후보에게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기회를 정봉주 후보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팬덤에서 흘러나오는 솔깃한 말들에만 귀를 기울인 까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 중에 자신이 했던 말이 공개되면서 스스로 촉발시킨 자신의 언행 문제인데 마치 공적인 자리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격당할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마치 정말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세뇌당한 것처럼 연설했습니다. 연설이 있겠습니다. 인사하는 정봉주 후보를 향해 청중들은 사과와 사퇴를 외칩니다. 정봉주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이런 야유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정봉주 후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혼자 왔다는 말로 시작되는 정봉주 후보의 연설. 혼자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구도 없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진정한 투사, 진정한 싸움꾼은 늘 혼자 싸웁니다. 거대한 제1야당의 지도부에 도전하는 사람이 혼자 싸운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더니 뒤의 발언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이명박 때도 혼자 싸웠고 윤석열 탄핵 투쟁도 결국 혼자 싸울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수많은 국민들이 저항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거나 소환된 일반 시민의 숫자가 4자리를 넘어가고 그 중에는 궁금TV도 있었고 지금 현장에서 연설을 들으면서 소리치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군방 조치되고 벌금형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옥고를 치른 시민들도 3자리를 넘어갑니다. 정봉주 후보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유명세가 있어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런 오만한 말은 당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정봉주 후보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윤석열 탄핵 투쟁을 결국 자신 혼자 싸운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지가 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혼자 싸울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큼 정봉주 후보가 대단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 투쟁도 결국 혼자 싸운다는 정봉주 후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정봉주란 사람이 혼자 싸워도 되는 그 정도의 나약한 정권 정도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다 도망가게 되고 자신만 남게 되어 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지금까지 당해서 3번의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취소까지 당했습니다. 감옥살이와 3번의 컷, 오프와 1번의 공천 취소에 당원과 지지자들은 애틋한 마음으로 우려가 적지 않음에도 정봉주를 기꺼이 받아들여 처음부터 1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여러분들이 저 정봉주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1위 후보를 당원과 동지들이 만들어 주었다면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할지는 정봉주 후보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뭘 보여줬을까요? 고작 보여준 것이 이재명 대표 뒤통수 치고 사실상 민주당을 분열시키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석에서 한 말과 지인과 전화통화로 했던 발언들이 세상에 나오자 미숙했다며 사과하는 대신에 그런 언행이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설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제가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가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걱정해 줍니다. 왜 평지풍파 만들어서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냐 질타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쉬운 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보고도 못 본 척 했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 운운할 만한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누가 건들 수 있어. 나는 최고위원 5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 이재명이 나를 물먹여서 김민석에게 1위 자리를 내줬어. 최고위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이재명은 제2의 윤석열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재명 정청래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했던 말이라고. 사석에서 뒤통수 치며 뻐기듯 언행했기 때문에 문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연설을 통해서 그 같은 지적을 했다면 정봉주 다웠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인데 문제의 언행들은 공적인 자리 공개된 행보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어려운 길이었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포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가 당원과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 전국을 돌면서 느꼈던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름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들어보고 경중을 따지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을 법정에 드나드는 이재명을 팔아 호가호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봉주 후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어떤 문제도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둘만의 통화나 사석에서 배설하듯 쏟아낸 말들이 타인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정봉주 후보는 간단하게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을 자신이 사과를 할 수 없는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실수를 거룩한 일로 포장하려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하자. 모난 줄 정 맞는다면 그래 한번 제대로 맞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저간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연설을 들었으면 정봉주의 의협심과 결기가 대단하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뒤통수 치다가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설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저 정봉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봉주에게 원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정봉주 후보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라. 그런 결기로 당원과 대의원을 대변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당 사람들에게 출연했던 방송국 관계자에게 사석에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다니라고 원하거나 기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님.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계파가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권력 노름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진 분열은 우리들을 패배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마지막 연설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언행으로 당원대회가 얼룩지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원과 동지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로 예의를 갖출 인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제4기 정부를 원하신다면 검증된 투사, 기리 전사 정봉주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과 같은 얄팍한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진솔한 당향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위원을 뽑는 당원대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정봉주 전 의원의 사과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함께해온 당원과 동지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봉에 서서 바라